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최신 AI 기술의 흥미로운 발전들 좀 자세히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네, 특히 중국이랑 미국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기술들인데요. 그 바이트댄스의 이미지 생성 방식 혁신이라든지 또 알리바바의 강력한 오픈소스 언어 모델 그리고 챗봇이 좀 더 정직해지도록 하는 연구까지 다양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의미, 또 그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 다룰 기술들은요, 이게 단순히 성능만 좋아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AI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소통하는지 그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아, 방식 자체의 변화요? 그렇죠. 이게 그냥 기술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일상이나 산업에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이트댄스의 디테일 플로우, 이거부터 보죠. 이미지를 만들 때 픽셀 하나하나 찍는 게 아니고 마치 사람이 스케치하듯이요. 네. 큰 윤곽부터 잡고 점점 세밀하게 그리는 방식이라니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 접근법 자체가 좀 신선하죠. 효율성이 또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256 곱하기 256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데 기존 방식보다 사용하는 토큰, 그러니까 정보 단위죠. 이게 한 5분의 1 수준이래요. 680개 쓰던 걸 128개만 쓴다니. 네, 맞아요. 토큰 효율이 엄청나죠. 근데 결과물 품질, 그 FID 점수라고 하죠. 그건 더 좋고 속도도 거의 2배 빠르다니.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이 스케치 방식이 나중에 혹시 너무 세밀한 부분 표현할 때 좀 한계가 있진 않을까요? 처음에 잡은 윤곽에 너무 얽매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점을 해결하려고 단계별 명료화라는 거랑 1차원 잠재 공간 이런 개념을 도입했어요. 단계별 명료화요? 네. 그 토큰 순서 자체가 디테일 수준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해상도를 일단 빠르게 미리 보고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그냥 멈출 수 있어요. 연산을 낭비 안 하는 거죠. 아하, 그럼 효율적이겠네요. 네, 말씀하신 한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대화하듯이 디자인을 수정해 나갈 때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여러 부분을 동시에 예측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 있잖아요. 네네. 그걸 AI가 스스로 고치는 자가 복구 기능까지 훈련에 넣었어요. 그래서 속도랑 품질을 같이 잡은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빨라졌다 이게 아니라 AI랑 함께 디자인하는 시대를 여는 뭐랄까 그런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AI와 함께 디자인한다. 와, 매력적인데요. 자, 다음은 알리바바의 퀀3, QN3라고 하죠. 임베딩 및 리랭커 모델입니다. 네,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검색할 때 관련성 높은 정보 찾아주는 핵심 기술인데 이전엔 고성능 모델은 거의 다 비싼 API로만 써야 했잖아요. 맞아요. 접근성이 문제였죠. 근데 이걸 알리바바가 오픈소스, 아파치 2.0 라이센스로 그냥 풀어버렸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그게 정말 큰 변화죠. 무려 119개 언어를 바로 지원하고 성능도 다국어 벤치마크, MMTEB라고 하죠. 거기서 구글 모델보다 앞섰다고 하니까 강력하긴 한가 봐요. 네, 성능이 상당합니다. 특히 다국어 처리가 강점이고요. 특히 또 코드 검색 성능이 좋다는 점. 그 MTF 코드캐스트에서 80점 넘었다고요. 이건 개발자분들한테 진짜 희소식이겠어요. 그렇죠. 복잡한 코드 라이브러리 안에서 원하는 조각을 그것도 여러 언어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문장 전체를 뭐랄까 뭉뚱그리지 않고 문장 끝 토큰의 벡터만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프롬프트에 직접 이런 리뷰 찾아줘 같은 지시를 넣는 방식 같은 게 효율성을 높인 비결이고요. 3단계 훈련 과정도 상당히 정교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의미는 오픈소스라는 점이에요. 이건 그냥 또 좋은 모델 하나 나왔네 이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최고 수준의 다국어 정보 처리 기술을 이제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네, 그걸 또 개선하고 그 위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정말 기술 민주화의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술 민주화. 의미가 크네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챗봇이 잘 모르면서도 그럴싸하게 거짓말하는 거. 환각 현상. 골치 아픈 문제죠? 네.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 이 답답한 문제.
이걸 해결하려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USC 연구입니다. 기존의 강화학습 방식이 오히려 모른다는 답변을 억제하는 일종의 환각세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흥미롭네요. 네, 그 환각세라는 표현이 재밌죠. 정직함에 붙는 비용이랄까요? 그래서 연구팀이 합성적 풀 수 없는 수학 데이터셋, SUM이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 사이에 일부러 정보가 부족하거나 모순된, 말 그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섞어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약간 짓궂은 문제를 섞는 거죠. 아니, 모르겠다고 답하는 비율이 거의 0%에서 73%까지 확 뛰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SUM 데이터셋 기준으로요. 근데 중요한 건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에 그냥 풀 수 없는 문제를 조금 섞어주는 것만으로 AI가 이렇게 정직해진다고요? 무슨 복잡한 알고리즘 수정? 이런 거 없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거의 뭐 함정 문제 몇 개 넣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핵심은 AI가 이 문제는 뭔가 좀 이상하다. 즉, 정보가 부족하거나 모순되는 패턴 자체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든 답을 내놓으라고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건 좀 확실하지 않은데 이럴 땐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나은 보상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아하, 패턴을 인식하게 하는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효율적인 접근법이에요. 추가적인 컴퓨팅 자원이 거의 필요 없이 데이터 구성만 살짝 바꿔서 모델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으니까요. 와, 특히 뭐 금융이나 의료처럼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실수가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분야 있잖아요. 네, 그렇죠. 큰일 나죠. 이런 분야에서 AI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미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심지어 AI 스스로가 약간 겸손함 이런 걸 배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군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흐름들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큰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융합될지 이걸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융합이라. 네. 더 똑똑해지고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그리고 더 정직해진 AI가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될까요? 반대로 이 강력한 기술들의 조합이 혹시 가져올지 모를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는 또 뭐가 있을지 당신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